시간에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평화통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숨바꼭질 그림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책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어떤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 제목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 표지 그림만으로 아이들이 제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흥미를 끄는데요. 이 책은 숨바꼭질이란 책이래. 근데 왜 숨바꼭질일까?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보는데요.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더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두 명이고 주인공은 양조장집 박순득하고 자전거 부침 이순득 두 명이 나오고 순득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득이가 지나다니는 배경, 사는 곳이 변하는 것들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번 너희들이 달라지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감 나누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감을 충분히 이야기 나눈 후에 이 책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그림이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장면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느꼈는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둘의 마음은 어떨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친구랑 끝까지 놀고 싶은데 집에 가야만 하는 그 헤어지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애틋해하는 순득이 둘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둘이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기가 싫은가 봐요. 숨바꼭질 할래? 내가 먼저 술래야? 라고 박순득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이순득이 이제 숨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을 또 다시 보면서 이건 어떤 상황인지 둘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봅니다. 네, 그럼 친구들은 전쟁에 나서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같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지 안에서의 마음은 어떨지 또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친구들은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피난 가는 길에 밤이 돼서 풀밭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순득이의 표정이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순득이는 별로 무섭지 않은가 봐요. 친구랑 논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친구가 빨리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벌써 친구들이 이제 그 이순득의 마음에 동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처에 갔다가 다시 마을로 전쟁이 조금 마무리되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장면을 또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순득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앞서가는 순득이의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 보여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친구를 만난다는 설레임에 들뜬 순득이의 그 마음들이 아마 헤아려져서 이런 대답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을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그리워하던 박순득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허무해하는 그런 이순득이 어깨를 툭 내리고 동산에 앉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친구 순득이를 못 찾았나 봐요. 그쵸, 당연히 못 찾겠다 꾀꼬리 외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순득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친구 바둑이가 물고 온 친구의 신발을 보니까 그 친구가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표정이 동화가 되어서 굉장히 좀 시무룩해지고 슬퍼하는 그런 표정으로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지에 보면 이제 앞에 처음에 봤던 면지랑은 또 다른 장면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들이 학교가 바뀌었네요. 건물이었는데 뭔가 더 낡아지고 좀 작아지고 천막인가요?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순득이가 이제 컸나 봐요. 어른 자전거도 탈 수 있네요. 머리 모양도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자전거 뒤에 있는 신발은 굉장히 작아서 친구들이 사실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좀 유심히 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자전거 뒤에 친구 순득이의 신발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이순득은 친구 박순득을 계속 그리워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순득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의 마음으로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충분히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활동지를 친구들에게 나눠준 후에 그 안에 그 말풍선 안에 채워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은 당연히 한국전쟁을 통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순득이와 남겨졌던 박순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는 전쟁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고 왜 그 피해는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들은 사실 더 잘 알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좀 역순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전쟁이 왜 일어났지? 한국전쟁이 그 전에 두 개의 정부가 따로따로 남과 북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생겼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각각 생각들이 좀 달랐기 때문이죠.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던, 광복을 맞게 됐던 그 즈음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으로 먼저 분단이 되었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좀 생겼고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간단한 배경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면 될까? 아이들은 당연히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는 다양한 이유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남북한을 포함해서 지하 자원을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아까 우리 이순득과 박순득처럼 이 어른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건 물론 그들도 있겠지만 아이들, 그쵸? 내가 벌이지 않은 일에 나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리고 전쟁상에서는 이런 민간인들의 피해를 부수적인 피해라고 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전쟁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수적 피해 이야기도 좀 아이들하고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란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죠.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옳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아이들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평화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평화로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평화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평화의 좀 다른 의미들을 아이들이 좀 경험할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하게 보면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다툼, 싸움이 없는 상태도 물론 평화롭죠. 그래서 우리 교실도 평화로운 거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극적 평화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던가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좀 참고 이야기로 상황을 잘 풀어간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실천을 적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를 평화로 지키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적극적인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평화로 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를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적극적인 평화라는 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평화,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적극적인 평화, 전쟁을 찬성하지 않는 것, 전쟁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성하지 않는 것, 반대해요 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도 적극적인 평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내가 좋아하는 건 각각 소중해.
그러니까 결국은 다름에 대한 인정이죠. 너와 나는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도 적극적인 평화에 들어간다라는 좀 정리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쟁이 없는 상태는 그냥 소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남과 북의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적극적인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한반도에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힘을 합치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실천 의지들을 한번 좀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다져보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활동으로는 평화의 시집기 활동으로 반 전체의 친구들이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색띠를 준비해 가고요. 그 색띠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준 후에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다 라고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모아서 평화시를 만들고요. 제가 이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이 문장이었는데 평화는 숨바꼭질처럼 숨는 게 아니라 서로 곁에 있어주는 거야 라는 그 표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 책을 통해서 평화 이야기를 하고 전쟁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그 책에 대입을 해서 평화의 시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림책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들을 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 책 한 권으로 같이 평화의 감수성을 좀 높여낼 수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친구들과 같이 평화의 감수성 그리고 통일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림책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